안녕하세요. 전쌤 부동산의 전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이냐면 근린주택인데요. 치아되긴 했어요. 치아되긴 했는데 이런 물건들 하나면 사실 전세 가격으로 내가 직접 거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월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월세. 예,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 이런 물건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미래 가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놓으면 어, 굉장히 한 2, 3년 후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물건을 보이시면 사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생활비가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물건 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비도 감당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살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날씨 그 뭐 주위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이제 뭐 친척분들 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 월세를 걱정하신 월 생활비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물건을 추천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202022 타경 103309번이거든요. 10월 달에 물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과 여기는 천안에 임장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서 봤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쪽 동네가 이런 물건들 뭐 규모가 뭐 이 정도로 한 토지가 여기 보시면 50평 정도 건물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위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 일반 매매로도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위치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천안시 서북구 성령동이거든요. 이제 여기 위치를 보면 제가 이제 따로 빼놨는데,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 여기 천안에 축구장이 있죠. 여기 천안 축구센터. 여기인데, 여기 옆쪽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어디 되냐면, 약간 뭐 상가주택 개념으로 이제 좀 돼 있는데, 여기가 위치를 보시면 좀 작게 보면, 여기 바로 천안역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천안역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천안역까지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천안역하고 여기 천안 터미널까지도 멀지가 않거든요. 여기 천안 터미널. 예, 천안 터미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km.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천안역하고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그다음에 이제 두정역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이 위치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이쪽에 이제 천안 터미널 있고 여기가 번화가예요, 굉장히. 여기 이쪽에 여기 천안에 이제 메인 거리인데 여기까지도 1km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 굉장히 좋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천안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시겠지만 천안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안 일대가 굉장히 크게 개발이 돼요. 주위에 이제 여기 이제 천안역에서 여기 천안역의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해서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아 라이크텐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주상 복합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길 건너편에 이쪽에도 주상 복합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재개발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천안역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땅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 천안역 일대는 한 거의 뭐 2, 3년 만에, 2, 3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땅값이 올라간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개발이 진행이 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런 물건이었어요. 예, 치아가 되긴 했는데 위치가 그래서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좋냐 위치뿐만 아니라 이 다음 보면 자 건물 현황을 보면 토지가 여기 대지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예. 그리고 대지는 50평 정도 되고요. 예, 대지 50평 정도 되고. 근데 건물로 보면 자, 지하 1층에 창고가 따로 있어요. 창고도 있고 27평. 그다음에 1층에 휴게 음식점. 예, 1층에 또 휴게 음식점 해가지고 이 음식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지금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주택이 25평이면
예. 이거 뭐 한 가구 또는 두 가구 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가구로 돼 있는데, 그리고 3층에 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뭐 옥탑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메가 포함 대시의 건물로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이 3층에 사는 거예요. 3층에 주인이 거주. 3층에 주인 거주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이제 주택으로 세를 놓을 수 있고요. 세. 이거 전세로 놓는 거예요. 전세. 그 다음에 1층에 여기 음식점을 월세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창고인데, 창고도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창고로 이제 또 세를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뭐, 여기다가 뭐 사업자 등록하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거주하면서 이거를 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층도 전세를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월세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증금 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 들어간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나머지 제수의 건물은 그런데 지금 뭐냐면 아까 이제 감정가가 이게 얼마냐. 자, 감정가 보여드릴게요. 감정가가 4억 3천이잖아요. 4억 3천인데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4억에 산다라고 하면 4억이면 어떻게 돼요? 사실 전세값밖에 안 되잖아요. 전세값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4억을 가지고 이 건물 하나 수리를 하면서 내가 직접 거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세를 보면 2층이죠. 2층에 정부를 살면서 세가 1억 6천 있어요. 1억 6천. 1억 6천. 1억 6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층에 얼마냐? 정부를 100만 원, 천에 100만 원이에요. 천에 10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억 7천에 100만 원인 거예요. 이 전체가. 1.7억에 100만 원.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뭐 감정가가 4억이 좀 넘었는데 이걸 4억 정도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4억에서 뭐 4억 2천 정도 되는데 4억 2천에 산다. 4억이라고 할게요. 4억에서 그러면 1억 7천을 빼면 어떻게 돼요? 예, 2.3억이잖아요. 사실 2.3억이면 그뭐 경기도나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저기 투룸, 쓰리룸 전세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로 내가 살면서 그 다음에 예, 월세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2억 들어가서 월세 100만 원이면 이것만 해도 월세 100만 원 꼬박꼬박 나오고요. 만약에 이 창고까지도 창고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지하 1층 창고 이게 뭐 상태를 보시면 되겠지만 요거를 뭐 한 30만 원, 40만 원에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두 개 합치면 130만 원, 40만 원은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세 살 돈 2억 3천, 2억 3천 실제 들어가는 돈 2억 3천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또 돈 더 만약에 월세를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1억 6천이잖아요. 1억 6천인데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보증금 5천에 얼마 내냐? 이 5천이면 이제 1억 천이잖아요. 1억 천. 그럼 이거 보증금 5천에 한 70만 원,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금 5천에 그 나머지니까 보증금 5천이 70만 원, 80만 원 받으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쪽 한다라 그러면 1억 천을 빼면 뭐 3억 정도 되는 거죠. 3억 3천. 3억 3천 들여가지고 이걸 실제 살면서 그것도 전세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70만 원, 18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그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돈을 2층을 전세를 놔도 되고요. 아니면 월세를 놔도 되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직접 전세금 한입만 하나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 아파트. 그러면 여기 가지고 살던 집이잖아요. 이 살던 집을 전세를 주는 거예요. 전세. 뭐 34평 아파트? 동탄만 해도 전세로 지금 얼마 정도 되냐? 한 3억, 4억, 3억에 4억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 동탄 아파트. 그러면 3억, 4억으로 전세를 주면서 이걸 하나 사면 여기는 그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세를 준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면서 월세도 받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노후에 이 정도만 나와도 한 달에 매달 뭐 150에서 160만 나와도 뭐, 한 사람 두 식구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뭐, 한 뭐 300 정도 돼야 되지만, 이 150, 160만 생긴다고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하면 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그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쪽 동네에 이런 물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실제로 그때 경매 임장을 갔을 때 또 봤던 건데 이제 이 자료 이제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요게 이제 디스코로 보면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18년도에 4억 2천에 주고 사가지고 이제 조금 더 오르게 이제 경매가 나온 건데 요 위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2020 작년에 10월에도 이렇게 4.3억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보면 뭐 3점 몇 억, 4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쪽 동네가 여기도 보시면 4.45억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4억 정도 초반에 4억 초반 정도의 이런 건물들 근린주택들이 지금 이렇게 근린주택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 잘 보고 사서 나이 드신 분들 아까 지금 경매나 이렇게 직접 일반 매매라도 사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갔을 때 요 CU 자리 요것도 이제 건물이 일반 매매로 나왔던 물건이거든요. 그 물건도 보면 금방 없어졌는데, 그 바로 요쪽 거리예요. 요쪽 거리. 요 물건이었는데, 이건 좀 오래된 물건이거든요. 근데 마트가 있는, 건물이 나왔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자, 요거죠. 아까 여기 봤던데, 여기 우리가 경매 나왔던 물건이 지금 어디냐면, 요쪽 물건이에요. 요쪽 물건. 그리고 이제, 일반 매매로 나왔던 물건이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이 얼마에 나왔었냐면, 보십시오. 매매 4억 4천이잖아요. 4억 4천.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자, 4억 4천인데, 예, 뭐, 대지 연면적이,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이 123.6이니까, 123.6, 3.3으로 하면 몇 평이냐면 이것도, 자, 123.6. 123.6 나누기 3.3 하면, 요거는 37평이에요. 건물 면적, 토지 면적이 37평, 예, 37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체 면적이 몇이냐? 226이잖아요. 226 나누기 3.3 하면 이게 70평, 68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방수 욕실도 4개고 이렇게 보증금 보면 3,800에 18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게 이 면적에. 그러면 4.4억에 이 3,800에 188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2층에 있고 3층에 있는데 똑같이 3층에 내가 만약에 조금 내부 수리해서 살고 나머지 1, 2층을 이렇게 이제 월세로 주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것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이 물건을 보면 제가 이제 요 물건을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실제로 여기 보시면 91년도면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 리모델링을 했어요, 좀. 여기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게 쭉 보이거든요. 예. 요 전자지도로 해서 여기를 이제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뷰를 보면 아, 자,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 저희 순수시킨 요 건물이거든요. 여기 건물 보면 자, 이게 91년도 된 건물인데 여기 가게랑 요 앞에 그다음에 요 뒤쪽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리모델링 한 거 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견물로 나왔어요. 뒷부분은 여기 보시면 뒷부분은 약간 여기 벽이 좀 된 그대로 형태인 거고, 요 옥탑이 옥탑 부분 새로 이제 보이는 거고, 요 앞에 부분 이렇게 이제 리모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뒤로 좀 한번 가보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요 건물이 경매에 나왔던 물건이고요. 그리고 요 물건이 이제 일반 매매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일반 매매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예, 예, 이쪽에 보면, 헤어살롱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헤어살롱하고 여기 이제 네일집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건물인데, 요 건물도 얼마였냐면, 요 건물에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요 건물이에요. 예. 이 청춘살롱도 이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요 건물이었거든요. 요 건물. 예, 요 건물이었던 것들이, 요 건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전 소유주가 요 건물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짜리 건물이었죠. 근데 2층은 이제 그대로, 가정집이 된 거고, 요 1층에
두 가구 있던 것들을 이제 점포를 두 개로 만든 거죠. 두 개로 만들어서 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아주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 그대로죠. 위에 이제 전체 화이트로 했고요. 1층을 여기 가구 두 개 있던 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를 상가로 바꿨죠. 그럼 상가 두 개가 나오면서 여기도 아마 월세가 제가 보기엔 두 개 합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이 얼마에 팔렸었냐면 2018년 2월, 2021년 10월, 작년 10월에 4.3억에 이제 요게 이제 매매가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가지고 4.3억.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층에 살면서 1층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건물들이 제가 보니까 천안이나 청주 이런 것도 이런 데 보면 그 위치가 나쁘지 않은 곳에 이런 뭐 4억대 정도 초반, 4억 초반대 돼서 이 근린주택이라 그래서 1층에 상가 그리고 2층, 3층 이렇게 가정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물건들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주위에 계신데 이제 생활비 걱정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 기존에 있는 집을 파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 갖다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뭐 2주택, 1가구 2주택 정도만 돼도 그렇게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 여기는 또 풀렸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이 주택은 보유를 계속 하면서 그 전세 준 돈으로 여기 와서 하나 사가지고 내가 살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은 저는 괜찮게 보고요. 그게 이제 이 물건도 사실은 지금 제가 보면 물건이 요것도 매매가가 바로 없어졌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제가 볼 때 요 물건이 나와 있다가 10월 그때 이제 경매 난 다음에 10월 중순이었는데 중순에 가서 본 다음에 요 물건 잠깐 있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없어졌어요. 매매가 됐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예. 그래서 이런 물건들 나오면 이런 동네에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이렇게 부모님이라든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물건들 이제 나오면 계속 주위에서 보고 있다가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런 데는 또 천안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도 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노후에 활용을 하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뭐 흔히 말하는 폐지나 이런 거 줍지 않고 충분히 월세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근린주택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난번에 근린시설에 이어서 이번에 근린주택 그리고 뭐 다른 거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면서 풀피도 충분히 가능한 다가구 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전세 금액으로 내가 건물 소유하면서 이렇게 월세도 받는 이런 상품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쌤이었고요. 앞으로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